안녕하십니까. 소우쿨국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개구쟁이 두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보통 가정처럼 우리 네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다. 남편은 남다른 유머 감각에 다정한 성격이라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이고 나에게도 늘 큰 웃음을 주는 좋은 남편이다. 아이들은 남자아이들 치고 제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알고 예의도 바른 편에 속해서 걱정이 없다. 나는 우리 집이야말로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고 은근히 자부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이 날아들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엄마가 3일을 굶어 쓰러진 채 있다가 이웃 사람에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정정하게 하셨는데 무슨 까닭인지 몰라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내내 가슴을 졸였다. 병실 침대에 놓은 엄마는 수척하지만 병약하기보다는 강인한 모습이었다. 억척 엄마, 우리 엄마는 그랬다. 아들 넷, 딸 넷을 혼자 몸으로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만 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후 시골에서 비록 품을 팔더라도 팔남매를 올곧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엄마 인생의 목표였다. 쉼없는 노동의 대가로 엄마는 농사지을 땅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자식들이 모두 머물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덕에 팔남매 모두 제대로 교육받고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치매라고 한다. 이제 비로소 수확한 열매를 보며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때 치매라니. 그토록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엄마에게 치매라니.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부산으로 떠나가고 없는데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셨던 걸까. 엄마를 홀로 살게 할 수 없었다. 7번째 자식이고 딸이지만 그냥 내가 모시기로 결심했다. 너무 늦게 엄마의 고통을 알게 되어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슴을 친다. 다행히 남편도 아픈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고맙게도 오히려 나보다 더 살갑게 엄마를 대하며 가슴으로 껴안았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할머니를 어린 두 아들도 반갑게 맞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우리 집의 아침 풍경은 언제나 비슷하다.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도 살뜰히 챙겨 출근시키고 나면 엄마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아기가 되어버려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엄마. 40년 전 엄마가 아기인 나에게 해준 것처럼 아기가 된 할머니, 엄마를 돌본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화장실에 시간 맞춰 데리고 가고 아직은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다행이다. 댁은 누구세요? 하고 언젠가는 내 이름마저도 기억에서 지워버릴 것 같아 겁이 난다. 승혜야, 지금 나가야 하는디. 엄마, 어디 가고 싶은데요? 송광굴에 가서 일해야 효. 무슨 일, 이젠 안 하셔도 돼요. 콩도 심고 밭도 갈고. 엄마에겐 땅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 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나왔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조금씩 늘려나간 땅. 그곳에서 거둔 것들로 팔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켰다. 땅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 땅을 매일 돌보러 나가고 그 땅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 땅이 서울 이곳엔 없는 것이다. 엄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안절부절 못한다. 그렇게 아끼는 땅에 저 큰 건물들이 들어서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올해 77살, 이름은 김종례. 동네에서 엄마는 본동댁이라고 불렸다. 한 동네에 태어나 그 동네에서 자라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엄마에게 삶의 기반이 되고 마음의 뿌리인 땅이 사라져버린 건 엄청난 충격이다. 그래서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한사코 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그래서 평일 낮 동안 치매 노인 보호센터로 보내드리기로 했다. 엄마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 그곳에 가서 일하면 하루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버니까 돈 벌러 가시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일해야지. 일해야 돈을 벌지. 당뇨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겹쳐 한 움큼씩 약을 드셔야 하는 불편한 몸으로 엄마는 기꺼이 일하러 가신다. 엄마는 그 시간이 즐겁다. 엄마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우산댁이라 부른다. 우산댁은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나에게는 외할머니다. 외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셨다고 믿는 엄마. 엄마는 거울을 보며 외할머니 끼니를 챙겨드렸냐고 묻는다. 물론 나도 잘 챙겨드렸다고 응수한다. 엄마에게 가장 그리운 사람은 외할머니였을까?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다. 엄마도 언제나 엄마의 따스한 품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셨을 테지. 그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영원히 건강할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내 기억 속에서 엄마는 부지런하고 강하고 엄한 분이었다.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장모님 옆에 나란히 누워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껄껄대는 남편과 사위 앞에서 수줍은 듯 입을 가리고 웃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보다 할머니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엄마를 부르지 않고 뭐든지 스스로 하려는 두 아들에게서 나는 힘을 얻었다. 엄마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다. 그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이어주었다. 하지만 시댁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 당신 아들이 치매 걸린 장모를 모신다는 사실을 시댁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다. 이번 명절에는 용기를 내보려 한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지 3년 만에 고백이다. 시댁 가족들이 모두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사정을 말씀드렸다. 시아버님은 오히려 내 무거운 짐을 내려주셨다. 딸도 부모를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지. 그럴 수 있어. 눈치 보지 마라. 그런데 친정 갔다가 올 때 벌교 낙지는 꼭 사와야 한다. 며느리가 불편할까 싶어 농담으로 끝맺으시는 시아버님. 아버님은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다. 다행하게도 그런 아버님을 남편이 닮았다. 돌덩어리를 내려놓는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고향집으로 가는 길, 쉬지 않고 5시간을 내리달렸다. 벌교 친정집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이번이 여기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다. 엄마는 본동으로 돌아와 즐거운지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부엌에 선 며느리들과 딸들이 설음식 준비로 부산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엄마가 주방의 대장으로 호령하며 음식 준비를 도맡았는데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 물끄러미 부엌을 바라보신다. 엄마는 작은 아들을 조용히 불러 속내를 털어놓으시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은 죽고 없고 피눈물 나게 만든 땅인디. 그 땅이 어디로 갔느냐. 자투리논이라도 붙이려고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느냐? 아내로 엄마로 새벽부터 밤까지 노동으로 살아온 인생. 그 고단한 인생의 끝에서 치매를 만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엄마는 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남편은 속이 깊었다. 엄마가 아프기 전에도 남편은
명절이 끝나고 돌아갈 때면 가장 늦게 올라가자고 했다. 많은 가족이 붐비다가 홀로 남으실 장모님 생각에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했다. 손수 농사지은 먹거리를 잔뜩 싸주시며 잘 지내라는 말을 연거푸 하시는 장모님의 외로운 웃음을 보기가 힘들다고 했다. 혼자라는 사실 앞에서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잠자고. 엄마에게 그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 서울로 돌아왔다. 다시 시작되는 일상. 오늘도 엄마는 나갈 문을 찾아 온 아파트 안을 빙빙 돈다. 콩을 심어야 할 때라고 밭에 나가봐야 한다는 엄마. 나하고 실랑이가 이어졌다.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방법을 궁리하다가 슈퍼에 가서 흰 콩과 검은 콩을 사왔다. 그러고는 한 대 섞어 엄마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는 흰 콩과 검은 콩을 따로 담느라 손을 부지런히 놀린다. 할 일이 생겨 집중하는 엄마. 색깔별로 잘 고르시다가도 흰 콩이 검은 콩 그릇으로 가기도 하고 검은 콩이 흰 콩 그릇으로 가기도 하고 끝이 없다. 콩 고르기는 엄마의 큰 일감이 되었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처음에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을 때는 30점 중 16점이었는데 지금은 7점으로 더 안 좋아지셨다. 첫 검사에서 이미 중증이었지만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면 나아질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내 편이 아니다. 뇌 부피가 더 작아졌고 언제 시설로 보내드려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다. 내 나름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부족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다. 의사 말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더욱 가슴이 아프다. 엄마와의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까? 지금까지는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이름과 얼굴을 잊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 존재가 지워지는 날,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길 수 없는 싸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싶다. 수학의 계절, 논이 황금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엄마가 없어서 주인이 없는 벌교의 집은 여전히 비어 있다. 올해 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작은 아들. 아이는 할머니가 오신 후 조금 예민해지긴 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할머니라는 존재가 끼어들어와서 힘든가 보다. 그래도 아이들은 할머니가 오신 후에 달라진 삶을 오히려 어른보다 더 잘 받아들였다. 아이는 이제 할머니를 보호센터 차량에서 모시고 올 정도가 되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좀 더 신경 쓰지 못해 속상하지만 이런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잘 성장하리라 믿고 있다. 아침이면 문 앞에서 나가겠다는 70대 엄마와 말리는 40대 딸의 실랑이도 여전하고 식사 때마다 더 드시라. 조금만 먹겠다 아웅다웅도 여전하고 장난기 어린 얼굴로 장모님께 농담을 던지는 사위도 여전하고 작은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간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잎을 떨구고 다시 꽃이 피고 내 곁에 오시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엄마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 언젠가는 아침에 일어난 엄마가 댁은 누구세요? 하고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할 때가 올 것이다. 아주 암담하고 힘든 날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고민하고 고민하면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확실한 것 하나는 엄마를 시설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에서 임종을 맡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여전히 우리 엄마고 나는 엄마의 딸이기 때문이다. 엄마와 나의 시간은 오늘도 흐른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늘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엄마 옆에 내가 있고 내 옆에 엄마가 있으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기에 우리 모녀는 축복받았고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한 집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